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9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2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1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임자월 무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이 일간에 따라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일간이 어느 월령에 이렇게 태어났느냐가 또 중요한 것인데, 제일 먼저 일간 무라고 하는 일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다섯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갑을병정무라고 해서 다섯 번째 천간이 되고요. 이를 다시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목화금수에 모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오행이 바로 토, 중성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토가 되겠고요. 다시 무토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는 어떤 토? 양토가 된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바로 이 무토가 되겠습니다. 자,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전제가 음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양은 음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요. 또한 양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으니 양토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토가 있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음토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 똑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중성이 되겠습니다. 그죠? 중성이 되는데 얘는 양이 아니라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도, 음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자, 같은 토지만,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지만 양토냐 음토냐에 따라서 양의 기운을 가진 토는 좀 크고 웅장하고 넓고 높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음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비해서 높지 않고 양에 비해서 넓지 않고 그 다음에 양토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개념의 작고 아담한 토를 말한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는 물상을 비유할 때 고항토라고 비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음토인 기토는 작은 전원토라고도 하고 담장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담장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집을 짓 때 울타리 담을 쌓죠. 그 담장 안에 있는 토를 담장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것, 넓은 평야나 또는 광야 같은 이런 방대한 그런 토를 말하는 것이고, 전원토 또는 담장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문전 옥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작은 토를 이렇게 기토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토이기 때문에 굉장히 후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후중한 토는 왕하게 되면 울체되고 적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해도 후중해서 울체되는 그런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게 되면 후중 울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토소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음토인 기토는 왕해도 울체되거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관사를 쓰기보다는 따뜻한 병화로서 기토가 얼지 않도록 하고요. 적당량의 물을 줌으로 인해서 기토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게 되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간목을 필두로 해서 병화 개수를 이렇게 치용을 한다. 그래서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땅이 얼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또 병화개수로서 이렇게 배합하게 되면 사시사철 무토로서의 용도, 무토로서의 쓰임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내일 또 공부하겠지만 병화개수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기토의 용도, 기토의 쓰임이 드러난다. 기토가 용도가 생기고 기토가 쓰임이 생긴다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사주가 중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화가 된 사주는 보다 부기를 부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무토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병화, 간목, 개수가 어떻게 잘 어우러지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주,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이렇게 사주를 배합하는 그 키워드는 어디에 있다?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병화, 개수, 간목을 어떤 비율로 잘 적절하게 배합할 것이냐는 원령을 보고 판단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월이라고 하는 것, 자월에는 절기가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대설이 됨으로 인해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입동이 되면서 해월, 그 다음에 대설이 되면서 자월, 그 다음에 입동이 되면서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계절로서는 겨울이 되죠. 겨울. 엄동설환이라고 하는 계절이 됩니다. 엄동설환, 몹시 춥고 혹한의 추위를 가지고 있는 바로 계절이 해자축월이고요. 또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수가 왕한 수왕절이다. 그래서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돼서 해자월이 실로 왕한 그러한 수가 왕한 계절이고, 축월은 기본적으로 토왕절이지만 토왕절인 축월에 해수라든가 자수라든가 천간으로 임계수 등이 등등등등 많아지게 되면 토왕절인 축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해자 축월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이거 쉽게 말하면 물이 많아진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물이 많아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해자 축월에는 겨울이기 때문에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냉기가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습이 가중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몹시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이니, 해자 축월에 물이 수가 많아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자 축월은 조구가 필요한데, 수가 많아진다. 이거는 조구의 필요성이 더욱더 급박해진다. 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에 수가 많아지는 것은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서 조후해 줘야 된다. 조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화는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지만, 정화에 비해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월등하게 공력이 크다. 그래서 자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고요. 특히나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월에 무토가 태어났는데 화가 없다, 물이 얼어 있고요, 땅도 얼어 있다, 동토가 그야말로 동토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동토에는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요, 나무를 심을 수도 없습니다. 설령 씨앗을 심고 나무를 심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씨앗은 얼어 죽을 것이고 나무도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병화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가 왕한 수왕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가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토라든가 화는 화토가 동궁하죠. 어떤 분들 자꾸 수토 동궁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명리학에서는 화토 동궁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자월의 무토 병화는 여기가 절지가 돼요. 절지,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니, 자월의 무토가 본인도 약하고 병화도 약하지만은 일단 인성을 얻게 되면 물을 녹여주게 되고, 약한 무토를 갖다가 병화가 생조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병화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좌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선생님, 그러면 간목이 있으면 이 간목이 일간 무토를 갖다가 약한 무토를 갖다가 목극토해서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병화가 있으면 목생화, 화생토에서 통관상생이 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 때 역시나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없을 때는 이건 재살이 왕해지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그런 틀 속으로 격국이 좋은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다음으로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 준다라고 하면, 자월의 무토가 뭘 얻을 수 있다? 중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성 7살인 저 간목의 용도 인성인
병화의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니 이 또한 큰 부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 재성이 없는데도 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재성이 물론 금전이기도 하지만, 돈이고 금전이기도 하지만, 조후만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부는 크게 얻을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재성만 가지고 뭐다 그죠? 재물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성이 없는 사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이 한 푼도 없다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라도 조우가 잘 되고 또 대운에서라도 또 재성이 들어와서 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거죠. 평상시에 돈을 못 벌다가 뭐 수십 년 동안 돈을 못 벌다가 예를 들어서 마트를 하나 했는데 대박이 터졌어. 뭐 그런 경우도 우리가 살다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특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이 중요하죠. 일간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체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해서 양수가 아니라 얘는 음수가 됩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는 관계가 있으니 일간이 월령의 수를 극하는 관계죠. 내가 극하죠.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나를 극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 됩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그러한 육친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둘로 나누게 되면 정제라고 하는 것,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육신을 배울 때는 정제는 따박따박 받는 월급 같은 개념이고, 편제는 일확천금과 같은 것이다. 정자가 붙으면 발은 내 처가 되는 것이고, 편제가 붙으면 뭐다 그저 첩이 된다 이렇게 배우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정자 들어가는 정제가 좋고 편자가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배우기도 하지만, 솔직한 말로 정제도 나한테 쓰임이 있으면 좋은 거고요. 편제도 나한테 쓰임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일간이 약해서 재성이 왕해서 재다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정편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글자가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정제가 좋다 편제가 좋다 이렇게 나눠 보게 되면, 나한테 쓰임이 있으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정제보다는 편제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편제격들이 사업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돈을 벌게 되면 정제격보다는 편제격들이 돈을 더 많이 일확천금과 같은 돈이니까. 그래서 정제격들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면 따박따박 얼마 다 꼼꼼히 따져가면서 조금만 거의 떨어져도 가슴이 큼직큼직한데, 편집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하는 것도 시원시원하게 막 내다 질르죠. 물론 그렇게 내다 질르다가 운이 안 좋을 때는 크게 손실을 보기도 하지만, 대박 터질 때는 이런 사람들이 뭐 잭팟을 터뜨린다 그러죠. 엄청난 부를 얻는 것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리스크가 큰 만큼 얻는 것이 많다. 이 정제격들은 리스크가 크면은 잘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제격들은 리스크가 큰 거를 오히려 잘 살펴서 이거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먹을 수 없는 것인지를 잘 따져서 큰 돈을 벌기도 하고 반대로 큰 돈을 잃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토가 음수를 받죠. 그래서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 정제 월령에 있는 자수는 어떤 수 그죠? 수가 왕한 계절의 제왕의 수가 되는 것이고, 무토는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지가 되는 것이니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 이걸 뭐라 하죠? 신약, 제왕이라고도 하고요. 제다, 신약이라고도 합니다. 문제는 보다 일간이 약해서 보다 완화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월은 또 뭐다 엄동설한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자월의 무토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뭐를? 왕쇠, 일간이 약하니까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월에 추우니까 조후까지 해줘야 된다. 이를 한 방에 줄 수 있는 것은 뭐다? 인성인 화를 얻는 것이고, 그 화는 정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를 얻느냐, 병화를 얻지 못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인데, 연간에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또 편제격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이거 원령 자체가 정제이기 때문에 정제격의 제다신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맞는 거고, 그다음에 월간에도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 엄청난 제다신약, 더욱 수가 더 왕해져 있다, 일간은 너무 더 약해져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는 나한테는 관성입니다. 관성이고 칠살이기 때문에 자칫 제살 그 제다 신약에서 제살태왕이 될 수도 있죠. 제살태왕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무토 입장에서는 뭐예요? 진태양난 사면초가, 그렇죠. 앞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내는 것이니 반드시 인성이나 비견겁제를 얻어서 약한 무토를 도와주어야지만 어떻다? 이 많은 제사를 감당할 수가 있다. 인목은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인중에 뭐가 있습니까? 인중에 안장된 병화가 있기 때문에 천간의 병화가 도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 인중에 있는 병화를 가지고 미약하지만 조훈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일간 자체가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이 많은 글자들을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 자, 다행스럽게 일지를 보게 되면은 술토라고 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무술일주죠. 무술일주 여러분 배웠던 것처럼 간여지동하다. 간여지동, 천간과 지지가 같아서 부부해로 하기 힘들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 많을 거지만은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우자 덕이 없다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홀로 이 많은 글자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나와 같은 무리가 내 배우자 궁에 있으면 그 배우자는 내 친구 같은 아주 나한테 인생의 반려자, 인생의 동반자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말씀드렸죠, 그 글자가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살펴서, 비록 간여지동이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간여지동이 되더라도 저거는 나쁘지 않은 그런 간요지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이 무토가 일지술토 하나만 얻어도 이 많은 재성을 다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러면 사주는 신왕, 신약이 아니라 신강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왕재양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은 이제 충분히 신강해져서 재성을 감당할 수 있고요. 요 관살 인목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나머지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조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남아 있다 정도 보시고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서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 신약, 제왕 또는 제다 신약한 사주 국세가 되는데, 연간에 월간에 두 임수가 투출하게 되니 일간은 더욱 약해지고 재성은 더욱 왕해지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월, 해자, 축월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당이 됐지만, 기후가 하강해서 더욱더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죠.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춥다라고 하는 뜻이다. 기온이 영하 2, 30도까지 크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조후의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연지의 인목 있죠. 인목은 나를 극하는 것이 일간이 약하다고 하면 인목을 감당할 수가 없죠. 단 인목 안에는 묘목하고 달라서 인중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조금 위로가 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간이 약한 것을 약해서 이 재성을 감당할 수 없었던 중에 일지에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무술일주 간여지동이 돼서 나쁘다라가 아니라, 이거는 그래도 나를 도울 수 있는 글자를 하나 얻음으로 인해서 능히 이 재성과 관을 감당할 수 있다. 즉 이렇게 되면 신약이 아니라 신강으로 바뀌게 되고요. 조후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사주 원국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생시에서 자시를 보게 되면 임자시가 되겠죠. 자시가 되면 물론 술토가 예쁘도 돋기 때문에 이 정도 되게 되면, 물론 일간이 수에 비해서는 약하다 하더라도 능히 이 무술일주는 이 정도 수는 감당할 수 있지만, 역시나 한습 조후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인중병으로서 간신히 저 부처님 발바닥만큼이나 조금 조운을 할 수 있겠죠. 반드시 화토운을 얻어서 조후가 급선무가 되는 그러한 생시가 바로 임자시 또는 개해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개해시도 수왕자리 임수 두 개, 개수까지 투출, 이런 걸 여러분들 자꾸 뭐 정편재혼잡이라 이런 거 논할 필요가 없고요. 일간이 약한 중에 무술이라도 이거는 일간이 약한 거예요. 재성이 비해서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시나
화를 얻어서 조우가 된다라고 하면 이 재성은 나의 재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축시를 넘어서 갑인시 한번 볼까요? 갑인시. 갑인시가 되면은 물론 연지에 있는 인중병화,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인중병화 어떤 분들은 이제 인술 반합까지 생각해서 화가 좀 세력을 얻는다라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인술 반합, 오화가 빠져 있기 때문에 화가 그렇게 왕해진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자월의 수가 왕한테 갑인이라고 하는 관사를 얻게 되면 이거는 사주 국세가 뭐가 된다? 제 아무리 무토가 술에 뿔을 둔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살태왕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간이 뿌리가 없어도 제살태왕으로 보지만은 뿌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뿌리를 얻은 것에 비해서 제살이 더 왕하면 그것도 똑같은 제살태왕 급수가 좀 차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살태왕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기에 술에 무토 뿌리를 두고 있으니 이 경우에도 화를 얻어서 목생화, 화생토, 수생목 이렇게 해가지고 통관이 된다라고 하면 크게 나쁘지 않고요. 을묘도 뭐 갑인 것 같지만 차라리 얻을 바에는 을묘의 관을 정관을 얻는 것보다는 갑인의 살을 얻는 것이 훨씬 좀 제가 봤을 때 이득이다라고 볼 것이고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병화가 이렇게 도출되어 있죠. 이 병화는 인에 뿌리를 둔 병화이기 때문에 세력이 없잖아 있고 진술상충이 되다 보니 이거 일간 진술충은 다른 충에 비해서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조우가 되고 일간도 왕해서 좋긴 하겠지만 이거 원국은 제가 봤을 땐 괜찮아 보이지만 이것이 화운을 갔을 때는 솔직히 좀 좋지 못하다. 화운이라든가 이럴 때 가게 되면 수기는 좌우충이라든가 뭐 이런 충을 갖게 되면 수는 약해지고 진술충이 되게 되면 토가 오히려 왕해져서 수를 극하게 되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금수운을 만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수운이 좋으냐? 이런 경우는 좋지 못하죠. 무신대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인신상충이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무신대운은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정사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충이 되지 않고 이렇게 화를 얻어서 조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진시 같은 경우는 진술충 때문에 조금 제가 꺼리는 바지만은 정사시는 이렇게 조후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정사시가 된다고 하면 저는 남자보다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무오시 같은 경우 선생님 인호수를 다 가지고 있으니 이거 인호술 삼합이 구전돼도 너무 뜨거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자수가 있게 되면 인호술 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물론 오술 합해서 일간이 왕해지는 것은 또 맞고 화도 좀 세력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너무 왕해져서 술을 갖다가 이렇게 파극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미시 마찬가지지만 저는 솔직한 말로 기미시를 얻을 바에는 차라리 무엇이나 정사시를 얻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고요. 정사 무엇이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경신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이거 아무리 무토가 술에 뿌리를 두고 세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금이 다시 수를 생해 준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의 기운을 빼서 금이 수를 생해 주는 것이니 솔직한 말로 원국은 그렇게 썩 좋다고 보진 않죠. 조우도 되지 않았으니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남자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생시를 좀 구분해 봤을 때 경신신유시는 좀 초년에 이 개축대운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경신신유시로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병진씨는 아니고 정사씨 정도 이렇게 무호씨 정도 정사씨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잡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